우리 법 까놓고 말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합법적인 싸움, 변호사들의 시원한 액션 토론쇼 법까 말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변호사 전수련입니다. 오늘 토론에 두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먼저 김희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호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 룰 설명드리겠습니다. TMI를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 저혈압입니다. 심박수 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솔직히 약물을 복용하고 왔습니다. 예, 위험 발언이시죠? 예, 이미 지금 무황 청심환을 먹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분한 상태고요. 아마 이 변호사님께서 제 심박수 올리는 것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께서 학교 선후배 사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부디 토론을 통해서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예. 하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겉모술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과연 필요할까요? 한번 찬반 입장 먼저 결정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앞에 있는 종이 랜덤으로 한 번씩 뽑아볼게요. 선배님 먼저. 제가 제가 먼저 레이디 뽑을까요? 퍼스트.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보. 알겠습니다. 네, 두 분 펼쳐주실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변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명인들이 SNS에 배우자의 불륜과 폭력적인 결혼 사실을 밝히면서 파경을 선언했는데요. 그런데 되려 이들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또 주장이 있어서 대중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호진 변호사님께 한번 쉬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것은 이제 형법 307조 1항에 보면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문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이제 법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 절하를 가져오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장소에다가 이제 퍼뜨려 놓는 거,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옛날로 따지면 무슨 벽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허위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 누가 누구한테 뇌물을 줬다, 뭐 어떤 유명인이 마약을 했다 이런 말들이 더 있잖아요. 네. 그런 사실들이 다 죄가 된다는 게 다 그럼 명예훼손죄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 그래서 죄가 되긴 하지만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걸 또 처벌 안 하거든요. 우리 법제가. 이제 언론기관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진 보도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쟁점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된다? 김희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보면은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제 주변의 변호사가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잘못을 했는데 사실을 말하는데 왜 죄가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힘든 시절이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로 자란 분도 있을 수 있고 성 정체성이 동성애자인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 개인의 사생활이에요. 굳이 내보내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의사랑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아우팅 당한다고 하죠. 그게 사회적으로 공개가 됐을 때 그 사실을 몰랐던 친구, 지인, 애인, 가족, 동호회,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요즘같이 SNS나 유튜브가 이렇게 범람한 시대에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이 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희진 변호사님 너무 별로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간에 두 분이 모두 다 심박수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요. 아, 진짜요? 그래서 초반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결과가 아주 기대됩니다. 선배님 좀 살살 좀. 네, 이어서 그럼 어떻게 사실을 말한 게 죄가 되냐? 김희진 변호사님 네. 변론 부탁드릴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을 말한 것이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헌법상에 표현의 자유가 또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있는데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게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되는데 내 뚫린 입으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종의 수단인
국가가 개인한테 가할 수 있는 형벌을 내린다는 거는 사람들의 입에 표현을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형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정말 형벌을 가해서 전과자를 만든다? 이거는 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이효진 변호사님께서는 이게 피해자에게 좀 가혹한 법이라고 생각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이제 고인이 되셨던 표예림 씨 사건도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학폭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게 또 굉장히 방송에서도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됐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 가해자들의 신상을 누군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표예림 씨도 그게 뭐 가담이 됐었겠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쫙 이제 퍼졌었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표예림 씨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메인으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 사실을 가해자를 특정해서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소인이 돼버린 거예요. 힘들게 학교폭력을 견뎌왔었고 그걸 이제서야 좀 공론화시켰는데 또 내가 어떤 피의자로서 고소를 당해서 형사에 휘말린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겠죠. 그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아니라고 할 수 있고 가해자라는 걸 가해자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함구하고 재갈을 물리게 한다는 것은 저는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표현의 자유 말씀하셨는데 표현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되는 것이죠. 최근에 성추행 피해자가 SNS에 가해자, 성범죄자의 판결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온 천하의 SNS로 그 사람이 이런 범죄를 하는 성범죄자다 이렇게 올린 거죠. 이 범죄자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2차 가해,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피해자의 피해는 마음 아프지만 표현의 자유가 그 이상의 이미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넘어서는 처벌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표현의 자유의 그 범위 안에 허용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 말씀 한번 종합해 보면 헌법상에 보장된 이제 중요한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생활의 보호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하나의 권리인데 하나를 보호하면 하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저울질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최종 변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좀 전근대적인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유엔에서도 2011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라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어요.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좀 전근대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면 재판부에 조금 요청드리고 싶은 게 개인이 정말 억울해서 표출한 경우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를 좀 넓게 포섭을 해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지 않고서도 정당한 표현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줄 수 있는 관용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원칙은 폐지, 안 되면 공공의 이익이라도 좀 넓게 해석해달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그 공공의 이익에 한정하면 얼마든지 무죄가 됩니다. 실제로 사례가 있는데요. 배드파더스라고 해서 나쁜 아빠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 책임을 져버린, 그러니까 이혼하고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이런 아빠들,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같은 경우 결국에는 대가성이 없었고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땡땡 동물병원이 과잉 진료로 내 강아지가 죽었다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언뜻 보면 명예훼손죄 같잖아요. 하지만 작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죄 자체가 전면 폐지가 된다면 그래? 그럼 사실적시 막 올리자. SNS 올려도 죄 아니래. 처벌 안 받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릴 거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에 유엔에서 권고했다고 했잖아요. 무려 13년 전 얘기예요. 그때는 이렇게 SNS, 인별그램, 유튜브가 활성화될 거라는 걸 모르고 사실적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이렇게 권고한 거죠. 근데 지금처럼 지하철에서 잘못을 한 영상이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사생활 침해 그리고 2차, 3차 가해자의 그 행실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택할 수 있는 방식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고 힘들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해야지 너무 쉽게 온라인이나 SNS에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퍼뜨려서 가해자의 가족과 친족과 제2차, 3차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신호등 파란불 기다리기 너무 짜증난다고 해서 무단횡단을 하는 게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막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왜 잘못을 했어 그러면? 유죄 판결이 났으면 어쨌든 죄를 지은 건 확실한 건데 너무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해 준다? 물론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만 피해자를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네, 최종 변론 잘 들어봤습니다. 심박수가 두 분이 너무 차분하신데요. 네, 두 분 정말 프로 변호사답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오늘 토론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토론 어떠셨을까요? 저는 너무 유익했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이효진 변호사님 뵈서 너무 반갑고 둘이 이제 변호사로서 성장한 모습을 서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너무 따뜻한 말씀이십니다. 후배님께서는 선배님께 한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따뜻하게 답하면 재미없잖아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프로 변호사님들 닿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두 분 변호사님 의견 드리면서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하시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